이번 영상은 2023년 한의예과 면접 대비 학교별 면접 기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의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의예과 면접이 점점 재심은 면접은 사라지고 있고요. 생기부 위주의 면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 대전대, 대구 한의대 등은 면접에 재시문이 들어가고요. 조금씩 특색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들이 1차 발표한 다음에 2차 면접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점점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희대 한의예과 면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경희대 2022년 의치안 면접 문제로 병인 양료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사건 전개에 따른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경희대의 특징은 이렇게 지문이 상당히 길고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또는 실제 비슷한 상황에 딜레마 문제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경희대의 경우 실학사상가 겸 평양감사를 가정하여 난동을 피우는 외국 상선을 불태우라는 왕의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로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입학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딜레마 문제를 접할 때 주의할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은 yes냐, no만 있고요. 이 답을 택했을 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먼저 외국 상선을 돌려보내는 경우인데요. 나는 어떻게 주장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실학자로 무조건적인 태국 정책보다는요, 실리를 위한 개국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을 모두 죽이고 태우라는 왕명을 따를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실익도 없다. 또한 무고한 외국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 생명 존중의 사상과도 어긋나고요. 나라의 안위를 위해 개인적 불이익이 있더라도요. 외국 상선을 돌려보낸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외국 상선을 불태우고 외국 선원을 죽이는 경우인데요. 나는 왕명을 따라야 하고요. 나의 사상과 다를지라도 관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백성에게 지금 해를 가하고 있고요. 보호 차원에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략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이런 행위는 처단하지 못하면 재차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사상과는 다를지라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왕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딜레마 문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반대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 문제에 대한 답변 키포인트는요, 반대 예상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스인 경우 노예에 대한 상황도 이미 학생들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면접장에 가다 보면요, 준비를 못하고요, 본인이 답변할 부분만 생각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왕명을 거부하여 외국 선원을 돌려보낼 경우 위계 질서의 파괴에 따른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반대로 왕명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경우에는요, 비판적 사고 없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꼭 명심할 것이 내가 답변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생각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대전대 한의예과 면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전대의 경우는요, 2020년까지는 과학 또는 인문 제시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딜레마 제시문과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2021년부터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한 문제는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등 정도로 해서 사전에 알려주었고요. 한 문제는 당일 계기 복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의 경우는요,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크게 변별력은 없는데요.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발표를 하는 중간에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준비는 철저히 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 딜레마 문제는요, 경희대와 꽤 다를 것은 없는데요. 지문이 경희대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작년 문제를 보게 되면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사고 문제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영상 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요,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한 작품의 작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밝혀졌을 때 이 작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가 일단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다 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 문제 외에 오후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전대 입학처에 들어가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만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보고 얘기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된 작품의 작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고 가정했을 때 예술성만으로 해당 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작가의 인격이 예술작품에 반영된다고 판단해 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인데요.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술성의 가치가 있다, 예술성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답은 두 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왜 그 답을 얘기했는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작품은요, 친일 작가였던 최남선, 이광수가 있을 것이고요. 친나치주의였던 현대 실존주의 거장인 하이데거가 있을 겁니다. 탈무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작가의 작품과 삶을 분리하라고 합니다. 작가의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요,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인 것이죠. 이렇게 탈무드의 이야기를 꺼내서 일단은 작가의 작품을 예술작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일 작가였던 이육사, 윤동주의 작품만 배울 것인지, 또한 실존주의 사상을 데카르트를 배제하고요, 피에르케 고르나 사르트르에게서만 배울 것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프랑스의 들레즈는요, 개인의 신체는 주체이자 대상이 되며 작가의 감각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소통한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재평가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프로이트는요, 인간의 자아를 합리적 성향을 가진 에고와 본능적이고 쾌락을 중시하는 이드, 도덕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슈퍼에고로 설명을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창의력이 필요한 활동에서는 인간이 가진 잠재적 욕망인 이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잠재적 욕망인 이드는요, 에고에 의해 통제가 되고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예술 역시 작가의 이드가 활성화되면서요, 작품에 작가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프로이트나 들레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요, 메를로 퐁티의 상호 신체성 논리를 바탕으로 작가는 삶 전반을 통한 세계적 경험을 자신의 신체를 통해 표현한다는 이론을 근거로요, 재평가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둘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탈무드의 예를 들어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들레즈나 프로이트, 메를로 퐁티 이론으로 분리할 수 없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대 한의학과도 정의대와 동일하게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하고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내가 반대를 했다면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질문, 찬성을 했다면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질문을 같이 준비하고 그 답변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면접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면접 전형으로 한의학과에 합격을 시켰고요. 철저히 준비는 했었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 한의대 합격한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렸지만 MMI 딜레마 면접은요, 다양한 실전 문제를 접하며 모의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1단계 통과가 예상되는 학생은요, 면접 빨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1단계 통과하고 준비하면 시간 정말 부족할 겁니다.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면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 한의대는요, 경희대나 대전대 면접, 딜레마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 전공 면접이 들어가는 좀 더 복잡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성 문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현재 전염병에 대한 방역 관계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말해보고 지원자의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한방 진료를 하는 중에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약을 지어달라는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환자를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등등 한 10가지 문제 정도의 제시문이 있었고요. 인성 문제의 경우는요, 딜레마 문제도 있었지만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회 의료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전에 뉴스를 보면서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공 적성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면접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 한의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지원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도 있고요. 본인이 졸업한 후에 미래 사회에는 한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라든지 일단 한의학 관련된 부분이 다소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기 바라고요. 여기 면접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한의학 이슈라든지 한의학의 기초 상식 등은 알고 들어가야 하고요. 고등학생이 한의학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방에 쓰이는 한약재라든지 치매 효능 등 기초 상식은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 소양 문제는요, 의치, 한약수 모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시고요. 답변하는 방법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글로 정리해서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까지 머리에 숙지를 하고요. 꼭꼭 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면접에 많은 분들이 비중이 크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비중은 정말 큽니다. 대전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요.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교과 점수 90%와 출결 10%로 6배수 선발을 합니다. 최고점이 540점이지만요. 지원자들이 대부분 1등급대이기 때문에요. 세분화해서 점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보게 되면요. 1.0등급인 경우에 54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는 530점이 되는데요. 대전자 같은 경우는 2.0등급이 1단계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통과하려도 한 1.5등급대 이내는 들어야 통과 가능하겠죠.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요. 0.1등급당 1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 한 1.3에서 1.6등급대까지가 이제 1단계 합격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수 차이가 정말 크지가 않죠. 6배수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 점수는요,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요. 1.3에서 1.6등급 사이라고 하면요. 1000점 만점 중에 3점이나 4점 정도 교과에서 벌어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1단계 합격을 해서 배수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는요. 교과 점수는요. 면접에서 그냥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은요. 최고점이 400점, 최저가 340점인데요. 면접 최고 400점, 최저 340점. 입학처에서는요. 못해도 기본 360점 정도는 준다고 하는데요. 이 점수를 받았다면요. 1.0도 탈락을 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요. 면접 점수 400점 만점에요. 380대 중반 이상은 나와야 합격을 할 겁니다. 실제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 1.4등급 후반대 합격자가 있지만요. 1.3등급대 불합격자 또한 매우 많습니다. 면접 점수 차이가 60점이면요. 면접장에서 교과 차이 3점, 4점은요. 그냥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점 꼭 아시기 바라고요. 경희대, 대전대, 대구 한의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의대는요. 생기부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소서 생기부 면접의 경우 현재 내가 진행하는 영상에서 대부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유심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의 진위를 확인하고요. 제출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 소통 능력 및 대학에 입학 후 수학 가능 여부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추천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의지, 진로 계획,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태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며 평가를 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의 면접인데요. 특히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요, 지원 동기, 동아리 활동 내역, 서류 활동의 확인이고요.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은요, 본인의 학생부를 먼저 자세히 읽고요.
당시 활동 내역을 면밀히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올 문제들을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고교 3년간의 기록물로요, 출결 내용 및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교과 세부 특기사항, 학업 역량 등을 통해 학교 성적의 변화, 지원자의 활동사항, 역량, 태도, 인성 등을 평가를 합니다. 먼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에 대한 질문은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제는 수상 경력을 내용을 이제 많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상 내역은 반드시 기억하고요. 당시에 했던 활동 부분에 대해 노력한 점, 수행 과정에서 힘들었거나 이제 극복한 점, 왜 해당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하기 바라고요. 특히 의학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참가한 동기와 대회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알려주세요. 무슨 상을 받았는데 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참가 인원 등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점을 본인이 만들어서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대회에 참여하여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슨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수상 경력이 많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상은 무엇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부분 수상 관련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진로 희망사항인데요. 진로 희망사항은요, 학생이 고교 3년간 직업 선택을 위해서요, 꾸준히 준비했는지를 분석하는 항목입니다. 지원하는 학과와 본인의 진로가 일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다르다면요,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대에서 한의대, 치대에서 한의대 등으로 바뀌었다면요, 사전에 바뀐 이유에 대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학생의 활동한 내용 중에 리더십, 공동체 의식, 배려, 나눔, 사회성 등을 파악하고요.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의 임원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 그룹에서의 조장 활동, 내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요. 이 부분에서는요,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특히 많이 나오니까요. 본인의 강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자율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무슨 강연 또는 무슨 체험 활동을 들었는데 활동 후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학생의 임원이나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나요? 본인이 리더로서 참여한 활동이 있으면 어떤 활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로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학생의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활동 이후 학생이 바뀐 점은 무엇이 있는지, 리더로 참여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연계성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리더십, 활동 과정, 협동심,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요. 학생의 역할이나 느낀 점, 배운 점, 성장 과정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희망 전공과 관련되어 활동한 내역이 있다면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무슨 동아리 활동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동아리에 참가한 이유와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또한 동아리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리를 개설했는데 개설한 이유와 동아리 활동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리에서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줄을 이룰 겁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인데요. 진로활동은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 많이 질문이 나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성, 적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진로에 대한 동기, 진로를 위한 활동, 진로 계획, 진로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기, 노력 과정, 연관된 다른 활동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진로 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마 뭐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활동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 발표했는데 주제 선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 활동 시간에 뭐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진로활동 시간에 모모에 대해 발표 후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 나눔, 배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봉사 동기와 활동 내역에 대한 질문,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어려웠던 점, 노력한 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봉사활동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활동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극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활동을 꾸준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사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이런 내용의 아마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내신 등급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요. 특히 성적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하거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학년별 성적 추이와 전공 관련 교과 성적 등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공부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성적이 급락한 경우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답변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할 겁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무슨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데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슨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학년 때 성적이 많이 하락했네요. 특별히 하락한 이유가 있나요? 몇 학년 때 성적이 많이 상승했는데 상승한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주요 교과의 성적은 높은데 다른 교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장 싫어하는 또는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고요?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성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인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과목은 무엇이었으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각 교과마다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질문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때 활동한 내역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중심으로 토론, 발표, 교과 시간 활동한 내역 등, 또 수업 참여도 등 구체적 활동을 예상 질문으로 선정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바라고요. 전공 관련 활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답변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무슨 과목 시간에 어떤 주제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슨 과목 수업 중에 어떤 것을 실험했는데 지원자는 과정을 통해 느낀 경험이나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목 시간에 뭐뭐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지원자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발표 후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목에 뭐뭐를 했는데 했던 과정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무슨 과목 수업 중에 뭐뭐를 주제로 토론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등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세특 같은 경우는요. 기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요. 사전에 좀 자기의 생기부를 읽어보고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좀 미리 좀 이렇게 반복 연습해 가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본인의 세특은 모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담임 교사가 기록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이자 추천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의 성장 과정과 인성, 특성, 전공 적합성, 희생정신, 나눔, 배려,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본인의 역량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대부분 좋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지만 간혹 안 좋은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는 학생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겁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선생님 평가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리더십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부에 모모가 뛰어난 학생이라고 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모모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구들과 해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문제였고 해결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지, 또한 모모를 통해 친구들의 갈등을 중재했다고 적혀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학교 생활에서 타인과 나눔, 봉사, 희생, 배려 등 실천한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런 질문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에서 나올 면접 예상 문제들을 정리했고요. 다음은 자소서에서 나올 문제들인데요. 자기소개서는요, 2022년도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2023년에 24년 대입을 진행하는 학생들, 현재 2022년에 고1, 고2인 학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의 내용은요, 2024년, 아니 10년이 넘더라도요, 면접 질문 항목에 베스트 3라고 할 정도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될 겁니다. 22년에 고1, 고2인 학생의 경우 자소서를 안 쓴다고 다음의 내용이 안 나올 리는 없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인데요. 1번 문항은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방법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직접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을 숙지하고요. 자기주도적 활동, 본인만의 독특한 학습 방법 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지식의 확장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소서 1번 문항에 대한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뭐뭐를 활용하여 학습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소개서에 뭐뭐를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뭐뭐를 하게 된 동기와 무슨 과정을 통해 학생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요? 학업 역량을 위해 학생이 가장 노력했던 과정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학업 역량을 위해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1번 문항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인데요.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리더십 또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극복하거나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에 참가한 동기나 계기, 활동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특히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에 대한 예상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에 무슨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나눔을 준 사례가 적혀 있는데 나눔을 주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무슨 활동이 본인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활동 내역과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해 준다든지, 자기소개서에 무슨 활동 중 갈등 상황을 해결했다고 적혀 있는데 해결했던 과정과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2번 문항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항인데요. 3번 문항은 대학교마다 문항이 다르고요. 가장 보편적인 문항은요, 지원 동기와 지원 전공을 위해 노력한 배경, 향후 학업 계획을 평가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이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한 예상 질문인데요. 만약에 한의대를 보게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한의학과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현재 우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학하게 된다면 학업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은 향후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등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질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면접관을 많이 해보았고요. 면접자가 너무 말이 길면요,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면접 시간 15분 정도로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답변은 1분이 넘지 않는 시간으로 글자 수는요, 300자 정도로 압축해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핵심 질문 나오겠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질문은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면접장에 갈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준비해 가시고요. 자기소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이 내용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대한 내용은 좀 준비해 가시고요. 향후 입학하게 된다면 학업 계획은 무엇인지, 리더십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는 또 무엇인지, 학생의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한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 한의학과에 관련해서 본인이 활동한 내용은 무엇인지, 고교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과 무엇이고 또 성장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접장에서 나오는 질문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요. edpaper.kr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대 면접 질문 유형에 대해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